네, 안녕하세요. 우한 김은하 약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화불량,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 이것이 너무나 자주 또 접하게 되는 증상인데요. 이것이 원인이 정말 무엇인지, 위산이 많아서 온 것인지, 위산이 부족해서 온 것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음식을 섭취하면 구강에서 위를 통과하고 장으로 가는 흡수, 소화 흡수 과정이 중요한데, 제일 첫 번째 흡수하는 위에서 문제가 있다면 장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어떤 문제냐면, 위 점막이 건강하지 않다면 위액의 분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위는 위산을 많이 분비해서 음식을 잘게 분해해서 죽상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런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최적의 위산의 pH 1에서 2입니다. 굉장히 산성입니다. 우리 몸의 체액 중에 유일하게 위만이 강산성을 띠어야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외부로부터 섭취한 음식물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바로 이 강산성의 위액에 의해서 살균되고 제거되는 것입니다. 위산이 충분해야 미네랄의 흡수가 원활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배고플 때 속쓰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밥을 먹으면 속쓰림이 사라지는 분, 이것은 위산이 과다하신 분이고, 위산 과다는 소화불량의 증상이 없어요. 반면에 위산이 부족하신 분들은 식후에 밥을 먹었는데도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 명치가 아프고 식후 더부룩하고 복부가 팽만감이 있고 가스가 찬 듯하고 잦은 트름이 나고 설사, 또 과민성 대장 증후군, 또 소화되지 않은 변의 상태 또는 변비가 나타난 증상이, 이 모든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위산이 부족했을 때 오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위산 부족의 현상이죠. 그래서 위산이 부족한 이 증상이 바로 위산 과소증, 위산 결핍증이라고 부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산은 pH가 1하고 2일 때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자, 위산이 부족하게 되면 이 pH가 이제 상승합니다. pH가 2에서 3, 4, 5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저산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산도가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위 안에 어떤 균이 자라느냐? 헬리코박터균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과립구가 공격을 해서 얘 균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럴 때 과립구를 통해서 균을 없앨 때 나오는 게 활성산소예요. 제가 지난 편에 활성산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발생하는 곳이 암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위암이 발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저산증이라면 pH가 3에서 5의 범위에 증가된 상태인데, 대부분이 속쓰림이 있다라고 하시면 병원에서 처방약을 받게 돼요. 처방약은 위산을 분비를 억제하는 약을 주게 됩니다. 그럼 가뜩이나 산분비가 부족해서 3에서 5로 갔는데 잘못 판단해가지고 제산제를 먹게 되면 pH가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잠시는 산분비를 억제해서 속쓰림이 잠시 개선되지만 다른 부작용이 따라오게 됩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잘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흡수 불량이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어도 위산이 없으면 단백질이 내 몸에서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양 결핍이 되고, 그 다음에 위식도 역류한다든지 아니면 위산이 부족하면 이 점막이 손상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소화기 암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저산증이 그럼 생기는 원인은 뭐냐? 자, 걱정, 근심, 스트레스도 저산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야 되는 체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또 하나는 정제 탄수화물의 과다한 섭취, 너무 흰쌀밥, 또 흰 밀가루 많이 먹는 식이 습관, 그 다음에 고지방식, 섬유소가 낮은 식사의 그런 식습관들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몽땅 주스, 또 7가지 야채, 베지셀 이런 거를 매일 섭취를 어느 일정 양을 꼭 해주셔야지 우리 몸에 필요한 위산 분비가 원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화로 인해서도 이 저산증이 오는데 위벽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위산의 분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저산증이 계속 지속이 되면 위 점막이 장상피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이거를 장상피 화생이라고 하는데 위 점막에 변성이 일어나면 장상피 화생으로 변하고 위축성 위염이 생겨서 위암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산증은 위 자체에만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장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과 대장에 세균 과다 증상 일어나고요. 그 다음 이전에도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편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장세포 세포 사이에 이렇게 타이트 정션 이렇게 꽉 붙여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벌어지게 되죠. 이거를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장 내에서 이렇게 발효하고 소화 흡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유해가스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벌어진 장 점막 사이로 이런 유해가스들이 전신으로 퍼져서 바로 암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암 환자의 장에는 클로스트리움균과 진균, 곰팡이균이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라게 된 환경이 뭐냐면 위에 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생겼던 또 섭취한 균들이 그대로 장으로 가서 악성균이 자라는 환경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항암 방사 치료한 후에도 이런 점막 손상이 심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산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특히 위액의 산도에 집중해야 되고 그 산도부터 정상으로 오도록 조절을 해야 되는 시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매끼 식사한 다음에는 30분 정도는 가볍게 걸어라. 너무 과도한 운동은 안 되고 가볍게 걸어서 소화액의 분비를 도와라. 자, 두 번째, 식사 시간을 최대한 천천히 드셔야 된다. 자, 침에서 많이 씹어서 이미 소화 효소를 침과 함께 분비를 시켜서 위로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소화액이 부족해도 위산이 부족해도 조금 더 쉽게 위에 부담을 덜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산을 가뜩이나 부족한데 식사하실 때 국이나 스프를 같이 먹으면 위산이 희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국이나 스프를 제한을 하시라는 거. 이것은 정상인은 상관없고 위산이 부족하신 분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식전 30분 전과 식후 1시간까지는 물을 좀 적게 마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위산이 강산을 유지해야 되는데 희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소화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습관은 소화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에 제산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기. 그건 약국에 가서 약사님께 한번 물어보시면 여러분이 처방받는 약국에 가서 제산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통소염제 복용을 하게 되면 산 분비에 더 제약을 주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유해균을 제거하는 보충제를 또 적극적으로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저는 콩 발효한 물질인 박테리오신이라는 물질을 써서 클로스트리움균 그 다음에 진균을 없애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특히 암 환자들에게 기본 처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연 유기산을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아로니아 농축액, 시아니딘 성분이 위벽을 재생하고 위액을 만들어내고 이 천연의 산을 공급해 줍니다. 또 여러분 집에서 천연 사과 식초를 식사 5분 전에 소주잔으로 반 정도를 미리 마셔주는 거죠. 그래서 위액 분비에 도움을 주면 소화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 이렇게 계속 했는데도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소화 효소제를 복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죽염을 섭취하는 것도 위산 분비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위에 안에 있는 어떤 균들의 살균에도 죽염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온화 칼슘, 저는 액상칼슘제, 마그네슘을 또 보충제로 섭취하신다면 위산 분비에 도움이 되실 것이고 우리가 야채로는 양배추의 비타민 U 성분은 아주 위 점막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 U가 이 양배추 우리가 버리는 심에 더 많아요. 그래서 양배추를 끓여갖고 또 즙을 내서 먹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위산 과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의 증상들이 위산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생활 습관의 1%만 여러분이 조정을 하신다면 더 건강한 식이 습관과 소화력을 가지게 되면 이전보다 더 1% 더 건강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